집합의 원소의 개수 같이 한번 보자. 대표용 풀어서 줬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보면 우리 이제 원소의 개수도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었지. 우리 A랑 B의 합집합의 개수는 A에다가 B를 더하고 B의 개수를 더하고 두 개가 교집합을 빼주게 됐었어. 왜 그랬지? A가 있고 B의 개수가 있으면 A 전체의 개수가 있을 거고 B의 전체의 개수가 있을 건데 여기 이 교집합 부분은 두 번 세기 때문에 두 번 세지니까 한 번을 빼줘야 한다. 이 부분이 A한테도 포함되어 있고 B한테도 포함되어 있으니 A랑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부분은 한번 빼줘야 된다가 됐었던 거고, 이제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개수에서 A 집합 개수를 빼줬으면 됐지. 왜냐면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A가 들어있다면 전체 집합 개수가 뭐 전체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A의 여집합 부분은 A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주게 되면 된다 였던 거고, 마지막 두 개의 차집합의 개수는 NA에서 조심해야 될 게 B의 개수를 아예 빼는 게 아니라 A랑 B가 합쳐진 부분만 빼주면 된다는 거, 또는 A랑 B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B의 개수를 빼는 걸로도 표현 가능하다는 거.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우리는 차집합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거는 A에서 A랑 B가 겹친 부분, 이 부분만 빠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남는 거니까 결국에 A에서 겹친 부분의 개수만 빼주면 된다는 거지. 또는 이 전체 개수가 있다면 전체 개수에서 전체 개수를 합집합으로 구해낸 다음에 B를 빼주게 되면 결국에 A만 있는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대표용 2번 전체 집합 40개, A 17개, B 20개, 교집합은 13개 그랬을 때 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거를 한번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다시 표현해보자.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러면 얘의 개수는 아까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결국에 N 전체에서 N A랑 B의 합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합집합의 여집합 개수를 구해낼 수 있는 거지. 그럼 바로 식으로 가면 전체 개수는 40개였고 A랑 B의 합집합의 개수는 이제 N A 괄호 쓰고 플러스 N B에서 두 개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야 된다 였으니까 40 마이너스 NA 개수는 17개, 17개, NB는 20개, 교집합은 13개 이렇게 빼주게 되면 40 마이너스 37에서 이제 13 뺀 거니까 37에서 얘네를 계산해 보면 7이니까 24 빼게 되면 16 16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직접 그려서 구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전체가 40개, 동그라미로 전체 개수 표시하고 A랑 B, A는 지금 총 17개, B는 지금 총 20개인 거고, 지금 이 교집합 부분의 개수는 13개가 되는 거니까 A만 있는 부분은 4개, B만 있는 부분은 7개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합집합의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보자. 이 합집합 전체 개수가 4 더하기 13 더하기 7인 거지. 그럼 이 전체는 총 24개가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16개가 된다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풀어내도 되고 그냥 식으로 풀어내도 된다. 근데 어차피 복잡한 건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유제 4, 5, 6도 이어서 풀어봅시다. 지금 두 부분 집합을 줬고 전체 집합과 A랑 B랑 A-B를 알려준 거다. 그러면 이렇게 알려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합집합이랑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네. A랑 B의 여집합의 뭐 합집합. 이게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인 거지. 그래서 꼭 그려보는 거지. 전체 집합이 있는 거고 기본적인 공식은 암기하는 게 좋지만 어차피 그거는 다 그려보면서 구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전체가 25개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구간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돼. A랑 B가 있는데 A의 전체가 10개인 거고 B의 전체가 8개인 거다. 이렇게 써놓고 지금 여기서 알려준 A에서 B를 뺐다는 거는 이 A만 있는 부분인 거거든? A만 있는 부분 여기엔 4가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A 전체가 10이니까 이 교집합 부분은 6이었던 거지. 그렇다면 B만 있는 부분은 또 2개가 되는 거야. 왜? B 전체가 8이고 A 전체가 10이니까. 그럼 또 작성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A랑 B의 합집합. 어차피 이 개수 구해야 되네. A랑 B의 합집합의 개수는 4 더하기 6 더하기 2. 결국 12였던 거고 그러면 이제 전체가 25였으니까 이 A랑 B 나머지의 이 여집합 부분에는 몇 개가 들어가야 돼? 13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이래. 그럼 B는 무조건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A의 여집합 부분이니까 A를 제외한 이 4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라는 거지. 이 4를 제외한. 그럼 결국 25 빼기 4니까 2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 부분 A만 있는 부분이 빠진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지금 요렇게 나왔을 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사실 가도 되는 건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N, A랑 B의 여집합에 이제 여집합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써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 N에 우리 교랑 여랑 나오면 A-B의 여집합 개수니까 A-B가 4였으니까 21이다. 이렇게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리든 식을 잘 파악하든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음 유제 5번. 전체 집합 U는 X가 30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면 그냥 나열을 해보면 1부터 30까지 총 N의 전체 집합 개수는 30개였구나를 파악하게 되는 거고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얘네도 구간을 나타낸 거네. 얘도 그려보자. 전체 집합이 있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랑 B의 교집합 부분인 거야. 그럼 전체 30개 써놓고 A랑 B랑 그려놓자. 이렇게 그렸을 때 A만 있는 부분이 얘인 거지. 이게 5, B만 있는 부분이 12. 아직 알 수 있는 건 없고 A랑 B의 교집합의 나머지 부분이 8이래.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여집합의 교집합이 8이라는 거니까 얘도 그냥 파악하는 것보다 드모르간 법칙 한번 써서 파악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N에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가 8이었던 거지. 그럼 합집합 개수 여기를 제외한 부분이 8이었다 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5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교집 부분까지 해야지 30을 채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NA랑 B의 교집합 부분은 5였겠다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드모르간 법칙 한번 사용하면 더 보기가 편해진다는 거 꼭 잡아가시고 마지막 유지 6번도 같이 해볼까? A 개수 알려줬고 B 개수도 알려줬고 C 개수도 알려준 거야. 그랬을 때 합집합들을 알려줬네? 근데 중요한 거 지금 B랑 C는 서로소다 라는 걸 알려준 거지. B랑 C는 서로소다. 그럼 전체 집합 내에서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A랑 B랑 C가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B가 뭐 여기 있고 C가 겹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A도 있으니까 A 부분은 이런 식으로 겹쳐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러면 A는 14개, B는 10개, C는 9개 라고 했을 때 지금 합집합이 A랑 B의 합집합이 22개래. 그럼 얘는 N에 B 더하기 N에 A 마이너스 N에 A랑 B랑 교집합을 빼야지 22개가 나온다는 건데 B는 10개였고 A는 14개였고 교집합은 결국 2개여야지 22를 만족할 수 있겠구나를 찾은 거지. 여기 부분이 2였던 거고 B만 있는 부분 8, A만 있는 부분 12로 쓸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12로 또 쓰면 안 되는 게 A의 이 전체 부분이 12인 거니까 이 부분이 12구나를 써놓고 나서 이번엔 C랑 A의 합집합을 표현해보면 NC 더하기 NA 마이너스 C랑 A의 교집합 그리고 C랑 A의 교집합을 뺀 게 18이 나온다 라는 거니까 C는 9개, A는 14개인데 교집합을 뺐더니 18개가 나온다는 건 교집합이 5개였다 라는 거지. 이번에는 요 부분이 5개였던 거야. 그럼 이제 A만 있는 부분과 C만 있는 부분을 작성할 수 있겠지. 4랑 A만 있는 부분은 12에서 5를 빼니까 7개였던 거야.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A랑 B랑 C를 합친 부분, 이 부분은 B만 있는 부분 8, A랑 B의 교집합 2, A만 있는 부분 7, A랑 C의 교집합 5, C는 4가 되면서 10 더하기 12 플러스 4니까 26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지. 얘는 요걸 파악을 했어야지만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 세 문제 어렵진 않으니까 혼자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원소 개수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냥 줄글로 나왔을 때 너네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찾아내야 되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미니네판 학생이 32명이래. 그리고 인터넷 웹브라우저 프로그램 조사했는데 E를 사용하는 학생이 25명, C를 이용하는 학생이 17명인데 그리고 E랑 C 모두 이용하는 학생은 13명이다. 그랬을 때 어느 프로그램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수를 구해라 라고 준 거야. 그럼 우리는 전체 학생이 32명이니까 전체 집합을
2로 두고 이 프로그램을 학생이 25명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생 수를 A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 프로그램이니까 C는 A 집합 말고 그냥 다른 집합인 B의 집합의 원소로 17명이었다 라고 한다면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13명인 거니까 얘도 한번 나타내보자. 전체 32명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우리가 설정한 A 집합, C 프로그램 사용하는 B 집합이 있으면 전체 25명이 활용을 했고 또 C 프로그램을 17명이 사용을 했다 이건데 지금 둘 다 사용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모두 이용하는 학생. 그러니까 E랑 C를 모두 이용하는 학생 수는 A랑 B의 교집합의 학생 수라고 둘 수 있겠지. 이게 지금 13명이었다 라는 거니 이 부분이 교집합 부분이 13명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A만 있는 부분은 12명, B만 있는 부분은 4명이 되는 거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느 프로그램도 이용하지 않는데 그럼 이 나머지 애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나머지 애들. 그럼 지금 N, A, U, B 그러니까 A랑 B의 합집합의 교집합 개수를 구해라 이런 거야. 이것도 그냥 이 그림 안에서 바로 파악하셔도 되고 식으로 써도 되고 여기서 바로 파악을 해볼까? 그럼 지금 이 A랑 B의 전체가 12 더하기 13 더하기 4니까 총 29명이 있었던 거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쓰는 애는 전체가 32였으니까 3명이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합을 실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개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유제 7, 8, 9번도 풀어봅시다. 유제 7번 영준이네 반 학생들을 장미 좋아하는 애 12명, 백합 좋아하는 애 10명, 장미와 백합 좋아하는 애 7명. 그러면 이때 장미 또는이네. 또는 장미 또는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의 수 또는은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지. 결국 우리는 A랑 B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모두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교집합으로 장미 좋아하는 건 A집합에 백합 좋아하는 건 B집합에 넣어보자. NA 장미는 12명이 좋아하고 NB 백합은 10명이 좋아하는데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은 7명이 있었다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NA랑 B 합집합은 12 더하기 10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 15명이 되겠죠? 이제 8번 어느 상학 동호회 회원 40명 대상으로 관악산과 북한산 회원을 조사했다. 관악산 29명, 북한산 23명. 어느 곳도 등산하지 않은 회원 10명이랬다. 그러면 얘네를 하나하나 또 한번 표현을 해보자. 전체는 몇 명이라 할 수 있는 거야? 40명인데 관악산을 A로 두자. 관악산을 등산한 회원이 29명. 북한산을 B로 둔다면 북한산을 등산한 회원은 23명이다. 어느 곳도 등산하지 않았다라는 건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A랑 B의 합집합의 나머지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관악산만 등산한 회원 수. 그러니까 A만 있는 곳이라고 줄 수 있겠지. 그럼 얘도 그립시다. 전체가 지금 40명인 거고 A는
지금 29명이 있는 거고 B는 23명이 있는 거다. 근데 나머지 부분, 얘네 나머지가 6명이니까 생각하는 거야. A랑 B의 합집합 부분은 총 34명이 와야 되는 거야. 아,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A랑 B의 합집합 부분이 34명이어야 돼. 그럼 얘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자. 34는 뭐가 돼야 돼? 29 더하기 23 마이너스 A랑 B의 교집합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지금 52명이니까 결국 교집합 부분 학생 수는 18명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이 다시 18명이 되는 거야. 그럼 A만 있는 이 부분은 29에서 18을 뺀 11명이 된다는 거지. 유제 9번은 별표 한번 합시다. 얘는 조금 생각이 필요한 유형이거든? 사실 원래 다른 개념서에서는 나눠놓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냥 유제로 하나로 들어왔는데 일단 어느 환경동호회 회원 50명이 있는 거고 종이컵 대신 사용하는 개인컵을 조사를 했대. 텀블러 사용하는 게 23명, 머그잔 사용하는 게 34명이었대. 근데 이때 텀블러와 머그잔을 모두 사용하는 회원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나 봐. 그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 전체 회원은 몇 명이 돼? 전체는 50명이고 텀블러를 A로 둔다면 텀블러 사용하는 회원은 23명이 되는 거고 머그잔을 사용하는 회원을 B로 둔다면 B의 회원들은 34명이 있는 거야. 이랬을 때 텀블러와 머그잔을 모두 사용하는 회원 수는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A랑 B의 교집합으로. 이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거야. 자, 먼저 전체 집합이 50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는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해봐. 텀블러랑 머그잔을 모두 사용하는 애들이 엄청 많았던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얘가 텀블러고 얘가 머그잔인데 텀블러를 사용하는 애들이 더 적지. 머그잔을 사용하는 학생이 더 많고 동호회 회원이 더 많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최대값을 구하려면 지금 B 안에 A가 다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A, 텀블러를 사용하는 애는 무조건 머그잔을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A가 B에 속하게 되면 이때가 얘네 교집합의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럼 몇 개겠어? 그냥 모든 텀블러 사용하는 사람이 머그잔을 사용한다 생각하면 최대값은 23명이 된다는 거야. 최대값은 그러니까 작은 게 큰 거에 속하도록 만들어주면 우리는 교집합의 최대를 만들 수 있어. 교집합의 최대. 그럼 이번에는 다시 얘를 조금 옮기고 이번엔 전체 집합이 있고요. 이번엔 최소를 한번 구해보자. 최소. 교집합의 최소. 최대한 안 겹쳐야 되는 거야. 최대한 안 겹치려면 A랑 B가 보자. A랑 B를 합쳤을 때 23명 더하기 34명이기 때문에 지금 57명이 되거든? 근데 57명은 말이 안 돼. 왜? 전체가 50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서로 소일 순 없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 존재는 한다는 거야. 근데
아주 최소한으로 겹치게 만들려면은 이 겹친 사람이 몇 명이어야겠니? 전체는 50명인데 얘를 각각 더했을 땐 57이야. 그럼 최소한 7명은 여기에 겹쳤어야지만 지금 A는 총 16명이 되고 B는 총 27명이 되면서 전체 집합이 그러니까 이 여집합이 없었던 거지. 안 쓰는 애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전체가 그냥 A, B가 되는 거지. 교집합 부분이 없어지면서 A랑 B로 꽉 채우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교집합의 최소는 7명이 되면 되겠다. 최소한 몇 명은 겹쳐야 하는지에 집중을 하면 구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유제 9번은 조금 복습을 하면서 이 그림 자체를 생각해봐.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될지, 교집합이 최소이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할지, 교집합이 최대니까 그냥 A의 모든 회원들이 B에 속해서 얘네가 다 겹치면 되는 거지. 근데 최소이려면 최대한 안 겹치게, 그러니까 조금만 겹치게 만들어야 되니까 7명은 무조건 겹쳐야겠다로 이제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